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난 시간 했던 것도 특히 구분 건물의 등기 중요합니다. 자, 신탁 등기는 좀 어렵지만은요, 우리가 했던 내용들만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모두 마치고요. 자, 이 시간에는 300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옵니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는 용익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인 저당권, 자,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도 넓게는 이제 용익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용익권에 포함시켜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 지금부터 하게 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서 등기법에서 특히 이제 또 특징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00페이지부터 보시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2장에서 등기 절차 총론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요. 특히 이제 유심히 볼 것은요.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 아니라 다른 권리일 경우에는 그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 정보 유심히 보시고요. 제공의 정보 요거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내용 잘 보시고요. 그 전에 또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지만은 가끔 이제 단독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요.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 또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혹시 없느냐.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다음에 제공 정보들, 특히 제공 정보들이 다 달라지게 되니까 특히 제공 정보들 잘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요 내용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독립등기, 주등기로 하지만 가끔씩은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는지 요 내용들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2장에서 했던 내용의 특징이니까 유심히 보시면 돼요. 먼저 300페이지 제4자 지상권 등기요. 먼저 개념 보시면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자, 성질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농지도 포함이 됩니다. 농지에 대한 지상권도 가능해요.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안 되지만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지상권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 보시면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용익권은 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도대체 한 필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또 반갈 2번 보시면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것이죠. 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이것은 배타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중의 지상권 설정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첩적인 지상권 설정. 그러니까 범위가 동일한 이중의 지상권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가로 4 보시면은 존속기간은 이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죠. 민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영구 무한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절차 보시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되겠죠.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서 소유자와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갈 2번 보시면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필요적 신청 정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만 필요적 신청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요. 자, 이 목적이 건물 소유 목적이냐 수목 소유 목적이냐라고 하는 목적. 그리고 일부에 대한 지상권이었을 때는 그 범위는 반드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필요적 정보이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신청서에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정보들이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임의적 정보에서 대표적인 것이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은 이연구 무한으로도 가능하고요.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최대한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다. 반드시 기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가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연구 무한으로 불확정 기간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치료를 필요적 정보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첨부 정보는요. 설정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자, 소유자가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감 증명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또 3번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서는 유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나 유상의 지상권 설정이나 지상권 이전 등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유상의 지상권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무상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4번은 여러분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시고요. 예, 농지법에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삭제를 하시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일부에 대한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을 또 첨부해야 되겠죠. 도면을 제공해야 되니까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상권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민법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것을 이제 민법의 내용하고 합치면은 뭐 지상권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30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분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요. 구분지상권. 지상권 시간에 구분이죠.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수목은 자라나기 때문에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민법에서 다셨죠. 자, 신청 정보는 그 다음 양가로 2번 신청 정보는요. 그 범위를 정해놔야 되겠죠. 상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양가로서 한번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요. 자, 우리의 도면은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는 2차원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지적도 도면에 나타나지를 않죠. 2차원 지적이니까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에 있어서는 도면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도면을 가지고 와야 되지만 구분지상권에 있어서는 상하는 지하라든지 지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도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가리 1번 도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는. 나머지는 다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등기법으로도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방금 설명했던 요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는데 아마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지역권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현실에서 지역권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권은 이런 거죠. 이제 시골 같은 데에서 이제 밭이 뭐 4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X필지, Y필지, 뭐 Z필지 해가지고 이렇게 밭이 4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 소유자는 을이고, 여기 소유자는 병이고, 또 여기 소유자는 뭐 정이고 이렇게 있을 때요. 자,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수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줘야 될 텐데요. 각 필지별로 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요. 그냥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서 모두 이용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을 봤더니 여기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요. 우물을 파가지고 모두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지하수라는 것은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죠.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Y 토지를 위해서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토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역권이라는 것이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지역권이잖아요. 자, 그러면 갑의 토지 X 토지는 지역권,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지역권 설정을 하게 되겠죠. 이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서는 토지가 토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두 개의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두 개의 토지. 그럼 이때 타인의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제공된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승역지. 그리고 타인의 토지, 이 두 토지만 놓고 보게 되면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 편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토지, 이 Y 토지, 이 Y 토지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요역지가 되는 거죠. 요역지. 자, 그러면은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자, 그 토지, 지역권이 설정되면 그 토지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거죠.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제한하는 등기니까 이 X 토지가 제한되겠죠. 지역권에 의해서.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가 지상권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토지, 제한되고 있는 토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지상권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역지에 어떻습니까? 지역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럼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은요, 이 두 토지만 보면은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지역권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역권이니까 을구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을구에요. 을구에 이 X토지, 지금 승역지가 X토지죠. X토지 위에요. 지역권을 설정하면은 X토지는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이요, 이 지역권은요, 인간이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은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되지 인간, 그러니까 개인,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을 해요. 지역권을 구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이름을 적게 되지만은 이 지역권 등기에서는요, 이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Y 토지를 적게 됩니다. 이 토지가 이 토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Y 토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Y 토지가 X 토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역지가 들어간다. 요역지를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Y 토지가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즉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독특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지역권은. 자, 그러면은 지역권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승역지 X 토지의 지역권에 대한 공시를 했으면은 이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Y 토지에도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에도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역지에도. 이 요역지에는 이제 Y 토지죠. 이 Y 토지 등기부를 열어 가지고요, 이 Y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요역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씁니다. 그럼 요역지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의사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 토지 이렇게 적어요. 승역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역지, 승역지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독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역권을 이전을 할 때는요. 지역권 이전할 때는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토지를 A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요. 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요역지에 갑구에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자가 1에서 을이었다라고 하면은 2 해가지고요. A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A가 당연히 지역권자가 됩니다. 지역권자가.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따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항상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예요. 그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갖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어떻게 돼요? 이 토지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는 계속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는요.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을에게서 A에게로 이전되면요. 당연히 A가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A가 지역권자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지역권. 이 토지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때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먼저 지역권 설정 등기가 신청해서 되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갖는 것이 되겠죠. 갖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이제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Y토지는 X토지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고 된 거잖아요. 따라서 직권으로 Y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즉 X토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이 요역지 등기 기록을 열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보죠.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된 토지를 승역지, 그리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 거죠. 자, 방가를 보시면 이것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죠. 건물에 대한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지상권, 지역권은 다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다음에 방가를 2번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부도 가능합니다. 승역지는. 그러나 요역지는요. 요역지는 이 토지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토지 요역지를 표시할 때는 한 필지 전부가 표시되는 것이지 일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손이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머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Y 토지가 이 X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되는 것이지 일부에 대해서 안 되죠. 그러나 승역지는 한 필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가로 3번 보시면 이때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갑이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소유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지상권 이렇게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소유자 아닌 사람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방가로 4번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돼요. 그러니까 요역지의 소유권이 또 B에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역권도 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 없이 당연히 지역권이 B에게 이전된다라는 것이죠. B에게. 자, 그 다음에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부종하에 이전되면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Y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친다라는 거죠. 이 지역권에도 당연히 저당권에 미친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또 방가로 5번 보시면은 방금 했던 거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권리가 존재할 수 없죠. 지상권, 뭐 전세권은. 따라서 요역지를 떠나서 요역지가 이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이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어요.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하여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한다든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역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요역지의 저당권은 당연히 지역권에도 미치게 되고요. 요역지에 대한 전세권은 당연히 승역지죠, 승역지. 요역지에 대한 저당권은 승역지에도 미치게 되고 요역지에 대한 전세권은 당연히 승역지에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요역지를 떠나서 지역권만 따로 이전한다. 요역지와 분리돼서 또 지역권만 따로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경매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종성, 수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신청의 특징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 절차는요. 신청은 이제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소유자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때 신청 정보에서 필요적 정보는요. 지역권 설정의 목적. 지역권 설정은요. 이렇게 용수 지역권, 물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권도 있을 수도 있고 통행을 위한 지역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 적고요. 일부에 대한 지역권이었을 때는 그 범위를 또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역지가 표시돼야 되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요역지를 기조해야 되기 때문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역지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역지를 기록해야 되니까요. 요역지가 없는 지역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역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범위. 일부인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이외의 것들은요 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뭐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약사항들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줄 보시면 뭐 특약사항들 이런 특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등기를 하는 거고 대항하고 싶지 않다 그럼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계약서 제공하고요.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이때는 인감 증명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소유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고요. 3번 보시면은 도면,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도면을 또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등기의 실행은요. 등기의 실행은 양가로 1번 보시면 먼저 승역지에는요. 이제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을 합니다.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갑이죠. 여기는 이제 소유자가 여기는 이해해서 갑이 돼 있죠. 갑이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지역권은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자예요. 여기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이 뭐 P라는 사람한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지상권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했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했으면 이제 뭐예요? 요역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Y토지 이렇게 쓰는 거죠. 요역지를 적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했으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자가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은요, 이렇게 신청해서 승역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요역지 등기 기록을 꺼내가지고요, 요역지 등기 기록을 꺼내가지고 이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그래서 1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지역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면 Y토지의 요역지죠.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면은 요역지 등기 기록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직권으로 이제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역권 등기는요, 한 요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요, 지역권 등기는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 것 여기 있네요. 304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부 전부도 가능하고, 여러 필지 중에 일부 수필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의 지역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중에. 지역권은
비배타적이라는 거죠. 자, 을이 자기 토지 이용을 위해서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병도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이용을 위해서 우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 X 토지의 일부를요, 을을 위해서, 그러니까 Y 토지 위해서뿐만 아니라 Z 토지를 위해서도 지역권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중을 설정. 그래서 지역권은 여러분 민법에서 보셨지만은 비배타적.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적 성질을 갖는 거죠. 그래서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용익권,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배타적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역권은 예외죠.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307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세권이 나오죠. 전세권. 전세권의 개념은요, 이제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면서 여기까지가 용익권적 기능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전세금이 존속기간 만료일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게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4억이면은 4억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요, 또 건물일 수도 있는 거죠. 자, 4억 전세금이다 그러면은 을은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한테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4억에 대한 그 채권이죠, 채권.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권을 위해서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고 X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그 존속기간이 2년이면 2년 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4억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을은 이 물건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죠. 경매에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담보권적 기능이라는 거죠. 담보권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4억 원의 자신의 그 채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채권을 받기 위해서 X 물건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지를 않고요. 이자를 받지 않고 대신에 을은 이 물건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4억 원의 그 이자 대신에 물건을 사용하니까 사용이득하고 이자는 어떻습니까? 서로 대응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X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요, 수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제 용익권적 기능을 갖는 거죠. 용익권적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위한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전제로 해서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채권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 4억 원이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권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전세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요,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계획이 성립하게 되면은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기능이 없으면은,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전세권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멸하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집니다. 다만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담보권적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돈까지 받아버리면 담보권적 기능도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금도 받아버리면은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는요,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멸해요. 다만 그 등기만 어떻게 됩니까? 등기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기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돈 안 받았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은요, 보통 전세금 지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전세금 지급. 전세금 지급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은 발생하는데, 근데 전세금 지급은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반드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성질 보시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죠.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인정되지 않죠. 혼동으로 소멸하죠. 전세권자 소유권을 취득하면. 니은 보시면요.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또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를 나타내주는 도면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반가로 2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반가로 3번 전세금에서의 전세금은 전세금의 지급은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성립 요소죠. 전세금의 지급을 통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없는 담보권은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없으면 담보권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전세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다른 채권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바로 피담보 채권의 기능을 하는 거죠. 담보권적 기능에 있어서의 피담보 채권의 기능을 하는 거죠. 담보 채권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은 이제 반드시 필요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보죠. 넘기셔서 이제 등기 절차인데요. 자, 신청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갑과 을의 그래서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공동 신청이고, 자, 밑에 신청 정보에서 필요적 정보에서 전세금은 필요적 정보가 되겠죠.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내줬다라고 하면은 그 전 전세금이 또 필요적 정보가 되겠죠.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할 수 있죠. 전세.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입니다.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는 그 범위를 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이요. 목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되는 범위만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요, 사용 수익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 요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전세권의 목적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죠. 뭐 용수지역권이냐, 또는 통행지역권이냐. 지상권도 건물 소유 목적이냐, 수목 소유 목적이냐 다를 수 있지만은요, 전세권의 목적은요 다 동일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 그다음 경매에서 우선 면제, 이게 목적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따로 전세권의 그 목적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예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이제 민법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언제든지 도로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속기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민법의 내용이죠.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간으로 1년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정보에 해당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첨부 정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설정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것이고,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때는 그 소유 명의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면 도면을 제공해야 되겠죠. 자, 등기의 실행과 관련돼서요. 등기의 실행은 중요한 게 아니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공동전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동저당 있듯이 공동전세. 하나만 전세 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2개를 4억으로 전세를 내는 경우예요. 4억으로. 그러니까 토지 한 필지만 전세 내는 것이 아니라 2필지에 대한 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4억 주고요. 그럼 이것이 공동전세 관계에 있죠. 그럼 경매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를 할 때는 2개가 동시에 경매가 이루어지면은 비례해서 배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례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요. 공동전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공동전세다. 그래야 그 다음 순번에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자면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도대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 이것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공동전세였을 경우에는 공동전세라는 표현을요, 등기 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전세, 그러니까 어떤 토지, 그러니까 이 X 토지고 이게 Y 토지면요, X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이 X 토지는 Y 토지와 공동전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동그라미 4번 오른쪽 보시면요, 공동전세의 목적물이요 5개 이상입니다. 토지가 5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X 토지 등기부에요, 나머지 4개의 토지를 공동전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등기부가 굉장히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공동전세의 목적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따로 공동전세 관계를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등기관은 공동전세 목록을 따로 작성을 합니다. 원래는 등기 기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이제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는 거죠. 예, 공동전세 목록까지 합쳐져서 등기 기록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요, 공동전세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중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구 보존 장부는요,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만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고 있는 이제 공동 전세 목록 이런 것들도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은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죠. 특약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면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을 이전합니다.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때.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기 등기로 해야 되겠죠. 자, 부기 등기로 하고요,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이 전세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을 명의에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X 토지의 전세권이 설정되면은 이 일 해가지고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이 되겠죠. 전세권 설정 해가지고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뭐 4억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전세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이니까 전세권 이전하니까 부기 등기로 해서 1번 전세권 병에게 이전 쓰겠죠. 병에게 이전됐으니까 이제 병이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다 해서는 안 되죠. 전세권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을이 전세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것이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가 되느냐요. 자, 4억 중에 일부만 2억만 이전을 합니다. 2억만 이전하게 되면 전세권도 어떻습니까? 2분의 1만 이전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을 이전하게 되면 2억을 이전하게 되면 전세권이 2분의 1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이 가능하냐? 그러면 2분의 1 전세권은 을이 가지고 있고 2분의 1 전세권은 병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2분의 1씩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익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2번을 보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만료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료 전에는요, 담보권적 기능 이외에 용익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지분에 대한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없고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아주 유사한, 저당권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과 똑같은 기능밖에 없어요.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경매 우선 변제만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만 살아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지분 이전 가능합니까? 지분 이전 가능하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때는 지분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용익권적 기능이기 때문에 지분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요. 원래 2년 전세기였는데요, 1년 있다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나가겠대요. 나 그만두겠다는 거죠. 1년 있다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합의하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1년 있다가. 그러면은 용익권적 기능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1년 있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요, 빈손으로 나가겠다는 건 아니죠. 전세금 4억 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나가기로 했으니까요, 이때 어떻습니까? 종료가 되는 거죠. 기간 만료 전에도 용익권적 기능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2억을 받기 전이에요.
아니, 4억이죠. 4억을 받기 전이라면은 담보권적 기능은 남아 있어야 되겠죠. 담보권적. 그래서 안 주면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소멸을 했을 때요. 자, 소멸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소멸을 했으면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담보권적 기능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2분의 1만 2억을 양도할 수 있고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겠죠. 소멸했으니까 존속기간 만료된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소멸했으니까 이제는 담보권적 기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이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고요. 만료 전에도 물론 소멸을 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속기간 만료 이후라면은 담보권적 기능만 있기 때문에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전세권의 지분을 이전할 때는요.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액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채권액도.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등기 있는데요. 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우리가 뒤에 마지막 4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있는데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지만은 또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자, 임대차는 채권이죠. 목적물을 사용 수기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채권 계약이 되는 거죠. 계약.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일자 협력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고 해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보증금을 보죠. 보증금. 4억 보증금으로요. 이제 요요. 그대로 전세권하고 임차권 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이 사람이요. 4억에 대한 보증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금. 그리고 X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죠. 임차권. 자, 이렇게 있었을 때요. 자, 존속기간이 이 사람이요.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서. 그래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돈 안 주게 되면은. 근데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임대차에 있어서의 주민등록과 점유는 존속 요건입니다.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고 점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점유만 하고 있고 그 점유는 존속 요건이에요.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지만은 점유는 존속 요건이죠. 그래서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줍니다. 보증금이. 자, 그러면은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점유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것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 가도 상관이 없겠죠.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는 문제. 점유에서 공시되면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 좀 해달라. 등기 좀 해달라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이 이제 등기가 되면은요. 이 등기는 어떤 등기입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용의권적 기능은 소멸을 하고요.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등기가 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자, 그리고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등기인 거죠.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이요. 정된 주택입니다. 자, 이것은 임대차 종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가능하고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는 이사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사가를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비어 있어요. 자,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또 들였습니다. 또 들였는데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자기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등기가 됐어도 이사를 못 가는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소액 임차인의 그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이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이제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신청 절차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임차권 설정 등기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의 촉탁. 양가로 2예요. 신청 정보는 1번 필요적 신청 정보로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되겠죠.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유상계약이죠. 그리고 2번 단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는 처분의 능력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했을 때는 그 임대차 기간이 좀 단축되죠. 이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단기 임대차라는 뜻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 대한 임차권이었을 때는 그 일부를 이제 또 특정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필요적 정보이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랄지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선지급이랄지 지급 시기. 그다음에 보증금, 특히 중요한 게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 보증금 없는 임대차 얼마든지 가능하죠. 보증금 없는 임대차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의적 정보예요. 임의적 정보. 차임이 필요적 정보라는 거죠.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3번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와 좀 다른 특징이 있으면은 특징과 관련돼서 임차권의 이전이랄지 임차물의 전대에 있어서는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서가 첨부 서면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기의 실행은 원래 주등기로 하겠지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임차권의 이전이랄지 임차물의 전대 있는데요. 전대하는 경우는 양가로 1번 임대인의 동의서가 첨부돼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든지 만료가 됐어요.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됐다. 이것은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되는 등기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등기,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라든지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임차권은 소멸했어요. 소멸했고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보증금을 받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지금 등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임차권은 소멸한 것이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5 보시면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민법에서 많이 또 하셨을 것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하셨으니까요. 자, 오른쪽 신청 절차 보시면은, 반가를 신청인에서 이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거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것이고, 요것만 보죠. 자, 넘기시면은요, 양가로 3번 보시면은, 그 314페이지예요. 자, 등기 실행에서요, 이 주택임차권 등기 이제 기록돼야 되는 것들만 한번 보죠. 기록되는 거. 자, 기록되는 것은 이제 등기 원인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기록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해서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증금 적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는 그 순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됐을 때가 그때부터 임차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점유해서요.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선 변제의 순위는 바로 점유, 주민등록한 날. 이것도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나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이것은 대항력 요건이고요.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합니까? 확정일자도 필요한 거죠. 확정일자. 그래서 확정일자도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전제로서 또 대항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임차권 등기는 한 요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요. 저당권 등기. 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시간이 또 이렇게 지체가 됐으니까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얼마 안 되니까. 자, 저당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일반적인 민법에서 배운 저당권의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15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316페이지 보시면 일반적인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이제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필요적 정보에서요. 자, 채권액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채권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채권액 기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채권액과 관련돼서요. 금전 채권, 반드시 채권은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이외에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요, 그 채권액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전으로 평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2번 보시면은 채무자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요. 자, 만약에 채무자 갑이 A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설정할 수도 있고요. 물상 보증인이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갑이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물상 보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구랑 합니까? 갑과 A랑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설정하기 때문에 을과 A가 이제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을은 채무자는 아니죠. 그래서 채무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갑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그럴 때도요. 채무자는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채무자는 기록을 해요.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요, 그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채무자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연대 보증 채무 이런 것들이 좀 다 틀려요. 틀린데 우리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채무자로만 하면 채무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채무자로만 단순하게 공시를 합니다. 그래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요,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제3자,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이 사람들의 합의가 있으면요, 여기는 빠지네요. 전원 합의가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도 무효는 아니다. 이건 민법에서 하신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요, 이제 권리의 표시해서요. 기억 보시면은,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면 그냥 저당권 설정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이것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그 권리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즉 공동 저당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 어떤 물건들과 공동 저당 관계다라는 사실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내용들이 등기 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다 임의적 정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첨부 정보의 내용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인감 증명에 관한 내용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인감 증명 제공해야 되지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제공할 때는 인감 증명은 필요 없겠죠. 자, 등기의 실행이요. 등기의 실행도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이제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그 지상권,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저당권의 목적물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서 공동담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담보라는 표시를 이제 끝에 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전세권하고 동일합니다.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공간을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자, 양가로 5번은요,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인데요. 자,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피담보 채권과 항상 함께 이전해야 되는 거죠. 수반성, 부정성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신청 절차 보시면은요. 신청은 A가 저당권인데 A가 그 저당권을 B에게 이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저당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도 함께 이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가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때 기억 보시면 신청정보, 첨부정보 기억 보시면은 이전하는 경우에는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제공을 해야 돼요. 항상 함께 이전해야 되겠죠. 일부 이전, 채권액을 일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을요, 3분의 1만 저당권을 이전해요. 그래서 3분의 2는 자신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당권은 지분 이전이 가능한 거죠. 자, 지분 이전을 하게 되면은요, 만약에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분이 이전이 됐으면은 1억 원의 채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지분을 이전할 때는 그 상당한 이제 채권액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채권액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승기 실행에서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이전됐기 때문에 이전됐기니까 이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겠죠. 부기 등기. 자, 저당권의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4장에서요. 변경 등기, 말소 등기를 따로 다루기 때문에 뒤에서 다룹니다. 뒤에서 다루기 넘어가고요. 자, 31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저당권, 이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증감하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청 정보 해가지고 넘기시면은 320페이지 보시면은 자,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하겠죠.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요. 니은 보시면 채권 최고액을 기록할 때는요.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랄지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그래서 구분하여 기록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만 보고 도대체 우리가 산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수를 하게 되면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단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기록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채무자 기록할 것이고요. 이제 권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저당권, 지상권,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이다. 아니면은 지상권 저당권이다. 그래서 그 저당권이 목적이 되고 있는 그 권리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임의적 정보이고요. 뭐 나머지 뭐 첨부 정보, 등기, 실행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동저당은요. 공동저당은 이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만 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제 공동저당이 되는 것이죠. 자, 공동저당은요. 오른쪽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창설적 공동저당이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은 이제 처음부터 같은 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일괄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다 동일하겠죠. 이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그 밑에죠. 그 다음에 32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저당권 갑이 A 저당권자에게 X 물건의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Y 물건을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X 물건에 대한 저당권과 Y 물건에 대한 저당권은 등기 원인 일자랄지 접수번호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이런 것들을 공동저당을 우리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만. 자, 그 다음에요. 323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 보시면요. 권리질권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에 있는 거예요. 권리질권. 자, 우리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그럼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든지 권리를 담보로 해서 권리에 대한 담보권 이런 것들은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특히 이제 동산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동산 질권을 등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담보로 잡고 권리에 대한 담보권 이런 것도 이제 권리 질권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요. 돈을 빌리는데 갑이 부동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15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권리죠. 그러니까 그 주식을 담보로 한 3억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질권을 갖는 거예요. 주식은 권리니까. 또 그러면은 뭐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에 대한 담보권이 바로 질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권리죠.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에 대한 질권이 되겠죠. 채권에 대한 이제 질권가 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요, 한 여기서 5억 정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의 채권이라는 것과 5억 원의 현찰,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싶습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0억 원의 채권이라는 것은요, 을이 변제 자력이 있으면은요, 10억을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은, 을이 변제 자력이 없으면 10억 원의 채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담보로 해서 5억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이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10억 원의 채권이요, 을이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갑은 을로부터 10억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0억짜리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채권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채권은 저당권에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질권은 어떻습니까? 이 저당권에도 미쳐야 되겠죠. 이 저당권이 어떻습니까? 저당권에도 질권이 미쳐야 되겠죠. 저당권에도 질권을 미칩니다. 다 권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요, 이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당권 밑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당권 밑에. 이 저당권은 질권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 질권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는데,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는 채권 양도의 방법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채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이 설정됐다는 부기 등기를 하여야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라는 겁니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만. 자, 좀 우리가 민법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유의 권리의 등기 절차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 자, 32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와 신청 정보들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모두 마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제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